웃음 뒤에 숨은 칼날은 언제든 심장을 찌른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신뢰는 금이 가고 균열은 퍼져간다. 오늘 밤 드러나는 한 통의 제안. 사랑과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동철 회장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눈이 부어 있었다. 창수는 아침 일찍 나갔고 그래서 혼자 어수선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는데 바로 그때 동철 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희 씨,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실 수 있나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그래서 약속을 잡았고 바로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거였다. 정희 씨, 어제 모임에서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군요. 그냥 조금 피곤했어요. 별일 아닙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동철 회장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수의 사업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남자였으니까. 사실 정혜 씨께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동철 회장님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다. 골프클럽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정혜 씨도 아시다시피 이 클럽은 회원들의 지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지분을 매각하려는 회원들이 있어서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희 씨께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들었다. 지분 이야기라니 갑작스러웠다. 창수 씨와는 상의해 보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정희 씨 개인적으로 먼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데 왜 창수가 아닌 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사업적인 일은 남편과 먼저 상의하는 게 순서인데 사실 정혜 씨가 우리 클럽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성 회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다. 내가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정혜 씨가 지분을 늘리시면 클럽 운영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얼마 정도의 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10억 원 정도면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깜짝 놀라 커피잔을 놓쳤다. 10억 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다. 10억 원이요? 큰 금액이긴 하지만 투자 가치는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 클럽의 가치는 계속 오를 테니까요.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갑자기 제안을 받은 상황이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어제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시기에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걸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다만 좋은 기회라서 너무 늦으면 다른 분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창수와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정혜 씨 개인 명의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세금 혜택도 있고 독립적인 투자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눈썹을 찌푸렸다. 왜 개인 명의를 강조하시는 걸까? 부부 공동 재산인데 굳이 개인 명의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이런 투자는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건데, 물론 그렇죠. 하지만 정혜 씨도 독립적인 투자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부부가 각각 투자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동철 회장님의 제안도 그렇고 게다가 타이밍도 그렇고 특히 어제 서영과 창수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직후에 이런 제안이 들어오다니 혹시 이 제안이 서영 씨와 관련이 있나요? 서영 씨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냥 어제 처음 보았는데
투자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이 제안과는 별개입니다. 순전히 정혜 씨를 위한 제안이에요. 동철 회장님의 눈을 봤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감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다. 집에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영의 등장, 창수의 변화, 그리고 지금 동철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제안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털썩 앉았다. 동철 회장님과의 만남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도 그렇고 개인 명의를 강조한 것도 이상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창수가 아닌 나에게 먼저 제안한 걸까? 휴대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검색했다. 골프클럽 지분 투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 일반적으로 이런 투자는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 명의로 하는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였다. 창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시간 돼? 응, 왜? 동철 회장님이 나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골프클럽 지분 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아,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그런데 뭐라고 했어? 10억 원 정도 투자하면 상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그 정도면 꽤 큰 금액이네. 그런데 이상한 게 개인 명의로 하라고 하더라고. 왜 그럴까? 글쎄, 아마 세금 문제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창수의 대답이 뭔가 성의 없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평소 같으면 이런 큰 투자 이야기에 더 관심을 보였을 텐데. 혹시 동철 회장님이 여보한테 미리 이야기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야. 정말? 정말이야. 왜 그런 걸 의심해? 창수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짜증을 감지했다. 평소 같지 않았다. 그냥 타이밍이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한데? 어제 서영 씨가 온 직후에 갑자기 이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서영 씨랑 무슨 상관이야? 너무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마. 핸드폰을 꽉 잡았다. 창수가 서영을 옹호하는 것 같았다. 알겠어. 집에서 다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뭔가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노트를 꺼내서 어제부터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봤다. 서영의 갑작스러운 등장, 창수의 변화된 태도, 퍼터 사건, 동철 회장님의 지분 투자 제안, 과연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 서영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 봤다. 하지만 투자 컨설팅 회사에 다닌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었다. 게다가 SNS도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골프클럽 회원 명단을 뒤져봤다. 서영이 언제 가입했는지, 또한 누가 추천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서영의 가입 추천인이 동철 회장님이었다는 것이다. 창수가 아니라 동철 회장님이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럼 어제 창수가 소개해줬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던 건가? 동철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정희입니다. 아, 정희 씨. 무슨 일이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서영 씨 말인데 회장님이 추천해서 가입한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게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창수 씨가 부탁해서 제가 추천인이 된 거예요. 그럼 창수가 먼저 서영 씨를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사업 관계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됐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다. 창수가 거짓말을 했다. 한 달 전에 우연히 만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다. 그리고 동철 회장님도 뭔가 숨기고 있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 창문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점점 확신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걸. 서영의 등장, 동철 회장님의 지분 제한, 창수의 거짓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나를 속이려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속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창수는 집에 오지 않았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식탁에 혼자 앉아서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 동안 알게 된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다. 창수의 거짓말, 동철 회장님의 이상한 제안, 서영의 숨겨진 과거. 여보, 미안. 늦었네. 창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어디 있었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미안해. 창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뭔가 감추고 있는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었는데? 그냥 사업 관련 일이야. 복잡한 거라서 설명하기 어려워. 포크를 내려놓고 창수를 똑바로 봤다. 여보,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지? 뭔 소리야? 무슨 거짓말? 서영 씨 말이야. 한 달 전에 우연히 만났다고 했는데 동철 회장님한테 들어보니까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창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바로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랬어. 게다가 중요한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당신이 거짓말한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냐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왜 그렇게 흥분해? 그냥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니.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창수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사실 정확히 기억 안 나서 대충 말한 거야. 대충? 대충 말해도 되는 거였어? 일어서서 창수 앞에 섰다. 도대체 서영 씨와 어떤 관계야? 그리고 왜 그렇게 챙기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이 아니야. 어제 당신이 그 여자를 보는 눈빛 봤어. 창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희야, 진정해. 내가 오해하고 있어. 오해?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데? 서영 씨는 그냥 사업 파트너야. 다른 의미는 없어. 사업 파트너라면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왜 정확한 관계를 말하지 않았어? 창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철 회장님의 지분 투자 제안은 뭐야?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야? 그건 정말 모르는 일이야.
정말로? 아니면 또 거짓말? 정희야, 제발 진정해. 내가 너무 예민해지고 있어. 웃음이 나왔다. 또 예민하다는 소리였다. 예민하다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 대해 거짓말하고 수상한 사업 제안이 들어오는데 예민하지 말라고? 그건 정말 별개의 일이야. 별개라고? 모든 게 서영 씨가 나타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데 창수는 소파에 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정희야,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 음모론 같은 거 만들지 마. 음모론? 이게 음모론이야? 창수 앞에 앉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서영 씨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언제부터 알고 지낸 건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함께하고 있는지. 창수는 눈을 피했다. 그냥 투자 관련 일을 함께하고 있어. 골프클럽 관련해서. 골프클럽 투자? 그게 동철 회장님 제안과 관련 있는 거야? 모르겠어. 동철 회장님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창수가 여전히 전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여보, 나는 당신의 아내야.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속이려고 해? 속이는 게 아니야. 그냥 복잡한 일이라서. 복잡하면 더욱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창수는 일어서서 창문가로 갔다. 정희야, 며칠만 기다려줘.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며칠? 무슨 일이 며칠 안에 정리된다는 거야? 그냥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야? 창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확신을 주었다. 이 집에서 나가. 뭐? 오늘 밤은 다른 곳에서 자. 당신이 솔직해질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 정희야, 그러지 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거짓말하는 남편과 한 방에서 자는 게 더 심하지. 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챙겼다. 알겠어. 며칠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문이 닫히고 나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창수를 집에서 내보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으니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조명이 은은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었다. 이런 대화에는 적절한 장소였다. 김 변호사님, 오늘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동철 회장님.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김민수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 오늘 의뢰하고 싶은 일이 좀 복잡합니다.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서류가 든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골프클럽 지분 인수에 관한 일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해요. 비공개 인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 명의 대리인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목표 지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과반수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인수하면 안 되고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시간은 얼마나 걸려도 됩니까? 6개월 이내로 완료하고 싶습니다. 서류를 꺼내서 그에게 보여줬다. 골프클럽의 현재 지분 구조와 인수 대상 목록이었다.
이 분들이 매각 의사가 있는 회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봤어요.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실 건가요? 시세보다 10-15% 높게 제시할 생각입니다. 빠른 매각을 원하는 분들이니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응할 거예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봤다. 그런데 이 중에 창수 씨 부인 분도 있네요? 네, 정희 씨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창수 씨는 아시는 분 아닙니까? 괜찮으실까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창수는 제 계획을 모릅니다. 그리고 모를 필요도 없어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인 거래니까요. 사실 이 계획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었다. 왜냐하면 골프클럽의 가치가 앞으로 급상승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골프장 개발 제한 정책으로 인해 기존 클럽들의 가치가 몇 배로 뛸 예정이었다. 그런데 왜 창수 씨에게는 알리지 않으시는 건가요? 창수는 감정적인 면이 있어요. 특히 아내 문제에 관해서는.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알리면 계획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오랫동안 기업가들과 일해왔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서영 씨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서영은 제가 심어놓은 카드입니다. 창수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의를 자극해서 지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상당히 치밀한 계획이시네요. 사업은 항상 여러 수를 두고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 믿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페이퍼 컴퍼니 설립 계획서입니다. 실제 인수는 이 회사들을 통해서 진행할 거예요. 몇 개나 만드실 건가요? 7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각각 다른 사업 분야로 설정해서 연관성을 찾기 어렵게 만들 거예요. 김 변호사는 계획서를 훑어봤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공시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일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인수였으니까 문제될 건 없어요. 준비 기간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한 달, 지분 인수 시작까지 2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모든 작업은 최고 기밀로 처리해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 기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내일 사무실에서 다시 논의하죠.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정의가 지분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서영과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조용한 곳이었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대화하기에 적당했다. 회장님, 늦지 않았죠? 아니요, 저도 막 도착했어요. 앉으세요. 서영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이었다. 역시 창수가 관심을 가질 만한 여자였다. 오늘 통화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계획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메뉴를 보며 말했다. 정희 씨가 어제 제 제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창수한테 들었어요. 상당히 의심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똑똑한 여자니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압박을 좀 더 가해야겠어요. 창수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정의의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거죠. 서영이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창수 씨가 진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럴 리는 없어요. 창수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지금은 사업적 필요에 의해 협력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남자의 마음은 모르는 거잖아요. 서영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전 그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를 꺼내서 그녀에게 보여줬다. 이건 다음 단계 계획서예요. 창수와 더 가까워져서 정의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며칠 후에 창수와 단둘이 만나는 자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정의가 그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이지 않을까요? 노골적일수록 좋아요. 정의가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해지니까.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회장님, 제가 받기로 한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계획이 성공하면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5천만 원. 협박받고 있는 거 아시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서영의 과거 문제는 내가 알아낸 것이었다. 민호라는 남자와의 관계, 그로 인한 빚 문제, 그리고 지금의 협박까지 모든 걸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협박자가 누군지는 찾으셨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호 주변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 쪽에도 정보망이 있어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서영의 제안이 반가웠다. 협박자의 정체를 파악하면 서영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회장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골프클럽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앞으로 이 클럽의 가치가 몇 배로 뛸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확신하세요? 정부 내부 정보입니다. 골프장 개발 제한 정책이 더 강화될 예정이에요. 그럼 기존 클럽들의 가치가 급상승하겠죠. 서영의 눈이 커졌다. 그런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정보는 돈이고 돈은 정보예요. 그럼 창수 씨는 그런 걸 모르는 건가요? 창수는 순진한 면이 있어요. 그냥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군요. 때로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해요. 특히 큰 이익이 걸려 있을 때는. 시계를 봤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창수와의 만남을 더 자주 가지세요. 알겠어요. 하지만 정희 씨가 너무 의심하면 어떻게 하죠? 그럴수록 좋아요. 의심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분노가 되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테니까. 서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가끔 이 모든 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잔인한 건 세상이에요, 서영 씨.
우리는 그냥 게임의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서며 계산을 했다. 내일 창수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정희가 알게 만드세요. 어떻게요? 방법은 서영 씨가 알아서 하세요. 그게 서영 씨의 전문 분야 아닙니까?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전체 계획을 다시 점검해 봤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차트와 일정표가 그려져 있었다. 1단계 서영을 통한 창수 견제 마이너스 진행 중, 2단계 정의의 지분 투자 유도 마이너스 진행 중, 3단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지분 인수 마이너스 준비 완료, 4단계 과반수 지분 확보 마이너스 2개월 후 목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었다. 정의가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것이었다. 정의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봤다. 그녀의 학력, 경력, 성격, 모든 것을 파악하고 싶었다. 조사 결과 정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투자회사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다. 단순한 주부가 아니었다. 이런 여자라면 내 계획을 눈치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과장, 정희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주세요. 어떤 부분을 조사할까요? 최근 몇 달간의 행동 패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금융 거래 내역도 가능하면. 알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드릴까요? 내일까지 간단한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플랜 B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정의가 지분 투자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다른 방법으로 그녀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까? 다른 서류를 꺼내서 검토했다. 창수의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서였다. 창수는 최근 몇 개의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 크지는 않지만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준이었다. 만약 창수에게 재정적 압박을 가한다면 어떨까? 그럼 정의가 지분 투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창수와 거래하는 업체들의 명단을 확인했다. 그중 몇 곳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들이었다. 전화를 걸어서 미묘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창수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된다. 창수가 내가 뒤에 있다는 걸 눈치채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카드를 꺼냈다. 서영의 협박자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만약 협박자의 정체를 파악해서 그를 조종할 수 있다면 서영에게 더 강한 압박을 가해서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을 텐데.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탐정, 저예요. 아,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서영이라는 여자를 협박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 어떤 종류의 협박인가요? 과거 빚 문제 관련입니다. 민호라는 남자와 연관되어 있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으니까 빨리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방향에서 압박을 가하면 누구든 굴복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골프클럽의 미래 가치 전망을 다시 확인했다.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현재 가치의 3-40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 정도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연극은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였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마지막 공세가 시작될 것이었다. 정이든 창수든 결국 내 계획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돈 앞에서는 누구든 약해지니까.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다. 내일이 기대되었다. 호텔 카페에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영과의 만남이었다. 어제 정희와 큰 싸움을 한 후 집을 나온 상태였다. 창수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세련되어 보였다. 집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정혜 씨와 싸우셨나요? 커피 잔을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게 들켰어요. 서영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요?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에 대해서요. 한 달 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잖아요. 서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쟤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긴 거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서영의 눈을 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글쎄요. 정의가 의심할까 봐서요. 다른 여자와 오래 알고 지낸다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만 우리는 그냥 사업 파트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젯밤에 집에서 나왔어요.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 예정이에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가요? 정의가 더 이상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모든 걸 말할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서영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게 다 제 때문이네요. 정말 미안해요. 서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의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서영을 봤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숨기면 더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업 계획도 말해야 한다는 뜻인데. 괜찮을까요? 사업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지금은 가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서영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정말 현명한 여자였다. 서영 씨는 어때요? 혹시 이 일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요? 저는 괜찮아요. 다만 창수 씨가 걱정되네요. 서영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자신보다 나를 걱정해 주다니. 고마워요. 서영 씨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만나주시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친구잖아요. 친구라는 말이 묘하게 들렸다. 정말 우리는 그냥 친구일까? 서영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뭔가요? 저는 서영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서영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요? 창수 씨는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요즘 정의와는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아내분이세요. 서영의 단호한 말투에서 그녀의 원칙을 느꼈다. 미안해요. 괜한 말을 했네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지금 힘든 시기니까. 서영의 손을 봤다. 가늘고 예쁜 손이었다.
서영 씨도 힘든 일이 있으시죠? 어젠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서영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 다 나와요. 무슨 일인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서영이 잠시 망설였다. 개인적인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저도 제 문제를 털어놨잖아요. 서로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서영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과거에 잘못된 투자로 큰 빚을 진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빚이 남아 있나요? 빚은 다 갚았는데 그때 일로 협박을 받고 있어요. 협박이요. 과거 일을 폭로하겠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증거가 부족해서. 그리고 정말 과거 일이 알려지는 것도 무서워요. 얼마를 요구하는데요? 5천만 원이요. 주먹을 쥐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창수 씨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친구가 어려움에 있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너무 큰 돈이에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고마워요. 서영의 손에 내 손을 올렸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전류가 흘렀다. 다음 날 서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다니고 있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협박자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다. 창수 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서영이 내 사무실로 찾아와서 말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당연히 해야죠. 친구가 어려움에 있는데. 하지만 창수 씨도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서영 씨보다는 낫죠. 전 적어도 협박은 받지 않고 있으니까. 서영에게 차를 권했다. 탐정이 일주일 정도면 뭔가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요?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영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특별해 보였다. 집에는 들어가지 않으세요? 아직은. 정의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일주일, 한 달, 정의 성격상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서영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정말 미안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 잘못이에요.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서영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창수 씨는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희 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정희는 똑똑하고 강한 여자예요. 가끔은 너무 강해서 피곤할 때도 있지만 서영 씨는 다르죠. 부드럽고 따뜻해요. 서영을 바라봤다. 정말 그녀는 정희와는 정반대 타입이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평범하지 않아요. 특별해요. 창수 씨,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 미안해요. 괜한 말을 했네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선을 지켜야 해요. 선이요. 창수 씨는 기혼자이시고 저는 복잡한 상황에 있으니까요. 서영의 현명함에 감탄했다. 그렇죠. 서영 씨 말이 맞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자유로운 몸이라면, 만약 정의와의 관계가 정말 끝난다면, 창수 씨, 뭔가 위험한 생각하고 계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에 다 나와요. 서영이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둘 다 위험해질 것 같아서요. 서영의 말이 맞았다.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럼 내일 또 만날까요?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며칠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쉬움을 느꼈다.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좀 더 정리되면요. 서영이 문으로 향했다. 서영 씨. 네. 제가 선을 넘고 있는 건가요? 서영이 잠시 돌아봤다. 우리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정희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서영에게 끌리는 마음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런 내 자신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서영을 다시 보고 싶었다. 저녁 때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집에 와.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금 가도 될까? 와서 이야기하자. 전화가 끊어졌다. 가방을 챙기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정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앉아.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오늘 서영이랑 만났지? 어떻게 알았어요? 대답해.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요. 어디서? 호텔 카페에서요. 정희가 비웃었다. 호텔이라 참 좋은 장소 선택했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해서 선택한 거예요. 뭘 이야기했는데? 서영 씨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서요. 어떤 어려운 일? 개인적인 문제요. 정의가 일어났다. 개인적인 문제를 당신이 왜 들어줘야 하는데? 친구니까요. 친구, 정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혼한 남자가 젊은 여자와 호텔에서 만나서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해 준다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고? 정의가 내게 다가왔다.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바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순수한 우정이야? 그렇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다. 뭐라고? 정의의 눈이 커졌다. 저도 모르겠어요. 정의야. 정말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서영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당신과 있을 때와는 다른 편안함이에요. 정의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정말 대단하네. 15년 결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게 편하다고 아내한테 말하네. 미안해요.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숨기고 싶지 않았다고? 정의가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가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둘 다 가지려고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 정말 최악이야. 정의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15년을 이렇게 끝내려고?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정의가 나를 똑바로 봤다. 하나만 물어볼게. 그 여자 사랑해? 한참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끌리는 건 사실이에요. 정의가 눈을 감았다. 알겠어. 이제 확실해졌네. 뭐가요? 당신과 나는 끝이야. 정의야. 나가 당장 나가. 하지만 나가라고. 정의가 소리쳤다.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 정의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제가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시간? 시간이 뭘 해결해 줄 것 같아? 문으로 향했다.
며칠 후에 다시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할 것도 없어. 당신은 선택했어. 선택이요. 그 여자를 선택한 거야. 문을 열고 나왔다. 정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희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그림자가 서영을 향해 다가온다. 흔들리는 창수의 마음, 그리고 드러나는 협박자의 정체. 모든 진실은 뒤집히고 예상 못한 폭풍이 시작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